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볍게 한번 읽어볼 조문인 것 같습니다. 자, 환자가 장에는 여타한 병증이 없다. 여타한 병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 문제가 있죠. 자, 이거는 누군가 후세 사람이 써놓은 글이에요. 왜? 장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상한론 조문에는 정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도 저기 그 강평본에는 정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자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설령 이것이 정문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이거 뭐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말들 그냥 병인무 탑병 이렇게 써도 돼요. 이 글자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이것을 썼다. 이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병이 그러니까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용어들 장부가 같은 용어는 원래 중경이 취하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그 다음에 반려를 하기는 하는데 때때로 반려한다.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 주목을 해야 돼요. 왜 때때로 반려할까? 때때로 반려하고 한출 이로되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낫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도 자한출하는데 한출할 수도 있고 불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불한출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그런 줄 아느냐? 때때로 발열하기 때문에 때때로 발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발열하지 않을 때는 한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날 사람의 일종의 이것도 글쓰기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의 글을 쓰면서 거기에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때때로 발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열할 때는 자한출하지만 발열하지 않을 때는 한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치료가 좀 덜 됐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위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니 이에 앞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땀을 흘리게면 나으니 이때는 계지탕이 좋다. 여기서 발안하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계지탕보다는 마왕탕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 삼자면 한두 것도 없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딱 위기가 불화하다. 그러니까 위기 불화하고 연기 좌화할 때는 보통 계지탕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안직 유라고 하는 말도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조문에 따르면 해기즉 유한이 이렇게 써야 돼. 그냥 퉁쳐서 말한 거예요. 퉁쳐서. 발안이라고 하는 건 발표시키면 된다. 그래도 계지탕은 발표지제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예전하고 제가 조금 바꾼 거. 바로 이렇게 파란 글자로 쓴 거는 조금 바꾼 거예요. 때때로 발열한다고 하는 것은 혹 발열하거나 혹 미발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열이 이에 있고 반표발리에 있는 경우에 때때로 발열이 간혹 가다가 나타난다. 한열왕래도 일종의 시발열이죠. 큰 틀에서 보면은. 열이 이에 있을 때 어떨 때는 열이 나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한출이라고 그러죠. 증증 미한출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모두의 운운할 장무 탑병이라고 하고 또 거듭해서 위기불화라고 했잖아요. 글 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금 장무 탑병 또 위기불화라는 용어를 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는 이열의 징후가 아닌 사실이고 표의의 징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장무탑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병이나 반표발리병이 없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미발열에 당해서 한 불출지시하야 미발열 아직 발열하지 않고 땀이 흘리지 않는 시기에 당해서
먼저 발안을 하면 낫는다. 예. 이게 가벼운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이런 글들, 이렇게 글 쓰는 거, 예, 이게 바로 중경서에 나타나는 글쓰기 방식이죠. 당 미발열이 미발열하지 아니해서 아직 땀이 흘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서는 먼저 발안을 시키면 낫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조문이 간단합니다, 원래가. 근데 여기다가 막 장무탑병이니 뭐 이런 걸 갖다 써놓으니까 여러분 글이 어렵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반드시 장무탑병의 어떤 증거를 근거함으로써 해야 되고, 예. 반드시 위기불화 같은 위탁적인 그와 같은 추석을 근거로 하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참 뭐랄까, 이거는 이제 정문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예, 강평본에도 정문으로 나와 있어요. 상안의 맥이 자 부삭하나 발안을 하지 않아요. 예. 이 하야토를 여러 눈여겨요. 발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열이 어디로 가죠? 어디로? 반발작용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앞에 그 뒤에다 인자를 붙인 거예요. 예, 이는 바로 불발안, 땀을 흘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코피를 흘리게 되는 경우는 망탕으로 치료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바로 이 글도 약간 전도된 거예요. 이 뜻은 이렇게 봐요. 상안에 맥 부긴하고 땀이 없는데 망탕으로 치료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고 코피를 흘리는 경우 치료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예. 자, 보통 코피를 흘린다, 상안론에서 코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보상작용으로 표열이 발안을 통해서 발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지 못함으로써 보상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치료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코피를 흘린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코피를 흘리는 경우에 망탕을 쓴다가 아니라 초기에 상안맥 부긴하고 무한할 때 망탕을 썼더니 땀은 흘리지 않고 도리어 코피를 흘리면서 치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여러분 옛날 사람이 그냥 쓴 건 아니에요. 이건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기 걸린 사람들한테 땀이 흘리지 않으면은 코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맥이 부긴한다고 하는 데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죠. 맥이 부긴하면은 응당 발안시켜야 된다. 응당. 이런 표현 조문에 있습니다. 응당 의사는 발안시켜야 된다. 그런데 발안하지 않음으로써 표열이 불을 대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울체되면 막 온몸이 뭔가 뒤집어 쓴 것 같기도 하고, 간모증도 생기고 또 어떻게 되죠? 면양증도 생기죠. 대양증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벌개지는 거. 그런 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에서 끝이지만 어떤 사람은 코피를 흘린다. 애들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애들 같은 경우는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울열의 새가 장차 어느 길을 따라서 나오겠는가, 발출하겠는가. 이 글도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런 글들이. 이거는 물론 주석으로 해당되는 글이지만 도대체 그 울열의 그 병새가 어느 방향으로 따라서 나가겠는가. 구멍이죠. 여러분, 구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피라든가 각혈이라든가 하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인후를 따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입과 코를 따르기도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뒤에 우리가 그 소음병 조문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심하다면 어느 곳인들 이르지 않겠는가. 이게 열병의 무서운 점이며, 열병은 꼭 어떤 피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기가 걸려가지고 간 쪽으로 유발시킨다든가 신장 쪽으로 그 병사가 침범에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방광 쪽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 그래서 고방가들, 일본 고방가들 뭐라 하냐면 여성의 감기는
여성의 방광염은 남자의 감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까지 써 있잖아요. 예. 그만큼 예. 이 초기에 표병의 치료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게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른다는 것.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 그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울열의 새가 발출되어야 되는 열이 발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차 어디로 그 열이 밀려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후 쪽으로, 어떤 사람은 코 쪽으로, 예, 또는 항문 이런 쪽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주문, 예. 강평본에서는 이것도 대자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이 아니에요. 예, 정문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예, 조금 배울 게 있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외감에 어쨌든 상하네. 이 사람이 대변을 본 지 6, 7일이 됐다. 예. 이미 예, 답을 가르쳐 줬어요. 대변을 못 봤다. 예, 대변을 못 봤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발안하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거는 예, 합법을 써야 된다고 이미 답이 있잖아요. 예, 대변을 못 본다. 예,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러면 땀을 흘리라는 얘기죠. 대변을 못 본다. 6, 7일이나 경과했어요. 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머리가 아프고 열이 있다. 예, 여기서도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열이 있다고 그랬죠. 두통 발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표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를 바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예. 이럴 때는 승기탕을 한번 쏴봐라. 예. 이런 뜻이죠. 문장은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상한은 상한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 소변이 맑아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증에 남아 있으니까 마땅히 이럴 때는 발안을 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가 아프고 코피를 흘리는 사람은 마땅히 계지탕을 치료한다. 예, 이거는 뭐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두통하지만 코피를 흘린다는 건 뭐죠? 코피를 흘리면서 두통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상작용으로. 예. 그러니까 이 두통과 코피 흘리는 것도 여러분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병세에 따라서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역력하게 드러나죠. 모든 게 다 병세에 의해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두통하면서 코피를 흘리는데 그러면은 의계지탕이 아니라 코피를 흘리면은 내해 예, 풀렸다. 예,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예, 이에 풀렸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두통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두통이. 코피를 흘리면서 두통이 머리가 개운해졌다는 거예요. 열이 빠져나갔으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조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상한에, 자, 대변을 못 본 지 6, 7일이 경과하야. 예, 경과하야. 두통 유혈하면, 이것은 두통의 유혈은 표열의 징후가 아니라 내실의 반응이기 때문에 승기탕으로 치료하여서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럴 때는 승기탕을 쓰게 되면 조시가 예, 배출이 되고 내실이 예, 조화를 이루어서 내실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은 위중건을 말하는 거예요. 위중건. 예, 위가 건조해졌다. 예, 위가 건조해진 게 화라고 하는 건 뭐죠? 진액이 충족해졌다.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조열이 풀리면서 소변이 맑아졌다. 그러므로 두통유혈자는 응당 이에 풀려야 되는데 예, 병증이 다 해소됐는데 두통유혈자는 응당 예, 법당 이런 말도 되죠.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데 이에 도리어 풀리지 아니하니 이것은 예, 조혈의 상층의 반응이 아니라 실로 그 표사가 아직도 불우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땅히 발안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예, 글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아주 상투적으로 잘 쓰는 글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 조금 예, 조시하의 내실화 조열해의 소변청 이런 거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문장을 좀 바꾸기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배설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해열된다는 거. 열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게 되면은 진액이 충족하게 된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우리가 설사를 시킨다라는 거는 잘못 받아들이면 진액이 고갈된다는 뜻만 알게 되잖아요.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편견이에요. 예. 승기탕은 배설시키는 약은 맞는데 배설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변이 굳어 있으니까 변이 굳어 있게 되면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 뭔가 우리 몸에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그 독성들이 빠져나가야지만이 해열이 되는 거예요. 해열이 되어야지만이 진액이 충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령 억지로 해석하면 해석할 수 있으나 앞에 부분 제가 억지로 해석하면 해석하으나 개운하지 않다. 의미가 조금 불투명한 오해의 어떤 그런 소지가 남아있다 이런 거죠. 대체로 표증이 풀려야만 이에 공격할 수가 있다. 이것은 치료법의 원칙이죠. 어떤 것을. 왜냐하면 역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대체로 표증이 풀려야지만이 이에 가히 공격할 수가 있다. 예. 이거는 조문에 나오는 글이죠. 이 경우 역치하게 되면은 표사가 그 허를 따라서 이로 들어간다. 이게 결응증이 생기는 거고 또는 그 심화 비증이 생기는 거를 옛날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예. 또는 표열임리 그냥 그런다 승허임리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 굳이 했냐면 이 역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재의 내부에 예를 들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던 그 관계가 그 복압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병사는. 예. 어찌해서 표증이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왜? 대부분의 경우는 표증이 있는 데에 역치를 하게 되면은 표증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위나 반표발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증이 무슨 근거로 해서 표증이 남아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위협동인가? 아이고, 제가 이거를 그 발음을 모르겠네. 예. 중국 사람이겠죠. 이 조문의 혈은 이에 의료지사. 추측성의 글이다 이런 소리예요. 추측성의 글이지 이미 실질적으로 나타난 증거가 아니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성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썼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추측한 글이다. 추측한 글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 합법을 써가지고 역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면서 어떤 경우는 그대로 표증이 남아있는 그것도 어떤 상황이겠죠. 사람마다 그러한 상황들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증에 예를 들어서 표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합법을 쓰게 되면은 표사가 승어 임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표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여유를 가지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평본 감주에는 그 소변 청자, 옥함 외작에는 소변이 도리어 청해졌다. 이렇게 뭐 쓰여졌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건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송본에는 소변 청자 아래에 이 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화장실을 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맥기형 청금에는 대변이 도리어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은 풀렸다 이런 소리예요. 대변 반청이라는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평본 감주라든가 옥함본이라든가 외대의 책에는 이렇게 소변 반청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송본에는 원래 이 밑에 청자가 되어 있다. 변청으로 되어 있다. 대변 보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대변이 풀렸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에 설득력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경서가 전사하는 가운데
그 글을 서로 베끼면서 전수되는 가운데 다소 표기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병세 관점에서 봐야지 오류에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설령, 가정법이죠. 설령 병이 표위에 있더라도 소변은 혹 붉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면 소변 노라지면서 변색이 일어나죠. 꼭 여기서 붉다고 하는 의미보다 소변이 노래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의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소변의 어떤 색깔로서 관찰하기보다는 차라리 대변의 여부로서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글의 조문으로 이 봐서는 이 청자는 이 소변 청자는 그냥 소자는 없애버리고 변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다 이런 소리예요. 승기탕을 썼더니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통이 남아있다 그럴 때는 이때는 이거는 이병에 의한 이증에 의한 두통이 아니라 표사에 의한 두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마왕탕을 썼더니 코피를 흘리면서 풀렸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조금 조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는데 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두서 없이 조금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글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저도 뭐 당연히 조금 횡설수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본래의 취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